투자의 역설, 단기적 변동성, 장기적 안정성. 1994년 한 무명의 교수가 장기 투자의 주식, 스탁스 포 더 롱런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출판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광고 한 줄 없이 시장에 던져졌죠. 하지만 이 책은 곧 금융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제레미 시겔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겔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널뛰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안정성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카지노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겔 교수는 여기에 중요한 전제를 덧붙입니다. 그 카지노에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하우스, 즉 카지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블랙잭 한 판의 승패는 50대 50에 가깝지만 수만 판의 게임이 벌어지는 긴 시간 동안 최종 승자는 언제나 카지노 주인이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승률은 압도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장의 진정한 주인인 셈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 위기는 지나가고 가치는 남는다. 시겔 교수의 주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에 걸쳐 주식, 채권, 국채 등 다양한 자산의 역사적 수익률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10년에서 12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손실을 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1929년 대공황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마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한 세대 전체가 주식의 등을 돌리게 할 만큼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 사람들은 결국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월등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절망의 순간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꿋꿋이 버텨낸 자산들은 결국 제자리를 찾고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겔 교수의 이론은 굳건히 증명되었습니다. 1994년 초판이 나왔을 때 주식의 장기 실질 수익률은 연 6.8%였는데 수많은 격변을 겪은 30년 후에도 그 수치는 거의 변함없는 연 6.9%를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우량한 자산의 가치는 영속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팬데믹의 교훈, 넘치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하지만 지난 2020년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시장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34%나 폭락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총 5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졌습니다. 시겔 교수는 일찍이 이것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 시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얻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과도한 통화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부가 찍어낸 막대한 돈은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억눌렸던 소비 심리는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문은 닫혀 있었고 공급망은 멈춰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상품은 부족한 상황.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라던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게 우리 곁에 남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시겔 교수의 통찰은 수십 년 전의 경제학 원론이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부의 양극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의 시대. 팬데믹이 남긴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바로 부의 양극화입니다. 정부가 푼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은 심각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가파른 2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이 기록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주택담보증권을 매입하며 이미 과열된 시장에 기름을 붓는 동안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영끌과 비투 열풍 속에서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과 하루아침에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평생 따라잡기 힘든 거대한 벽이 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진짜 위협, 국가 부채보다 무서운 사이버 공격.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습니다. 분기마다 거의 1조 달러씩 빚이 늘어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겔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정치인들이 결국 채권 시장의 경고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 정책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결국 정책을 되돌려야 했던 것처럼 시장은 스스로 정부를 징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우려하는 미래의 위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원 도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에 접속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악몽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곳의 대형은행에서 모든 고객의 계좌에서 단 1달러씩만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목소리, 얼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시겔 교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눈에 보이는 국가 부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를 국가 방위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낡은 시스템과 새로운 대안, 암호화폐와 금융의 미래. 시겔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가는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그 등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상인들에게 3%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결국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주말과 특정 시간에는 돈을 이체할 수도 없는 낡은 은행 시스템은 현대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규제가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적 결제 시스템을 탄생시킨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7일 내내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변화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진작에 효율적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등장은 기술적 혁신일 뿐만 아니라 낡고 경직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저항이자 외침인 셈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 질문하고 도전하는 문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겔 교수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궁극적으로 낙관합니다. 그가 가장 큰 힘의 원천으로 꼽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바로 문화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만났던 한 일본인 학생과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학생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의 권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수가 칠판에 1 더하기 1은 3분이라고 써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면 미국에서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응원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합니다. 20만 명을 고용하던 낡은 회사를 무너뜨리고 단 10,000명으로 같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장려하는 문화. 시겔 교수는 바로 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낡은 것을 부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DNA야말로 미국의 예외주의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투자의 지혜를 넘어서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믿음, 역사의 교훈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기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귀를 닫고 장기적인 가치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와튼의 마법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맹은 다름 아닌 시간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투자 여정에 오랫동안 함께하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